해시태그 모의고사 1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설과 이론의 등장 및 발전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고 했어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대륙이동설 나오고,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이제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 놓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기억에는 A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여러 증거를 들여 설명했다. 중요한 게 뭐죠? 원동력을 설명했다고 했는데 백에너는 어땠죠? 다른 거 4가지 증거는 설명을 했었죠. 근데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어. 4가지 증거는 뭐 있었더라? 해안선이 일치했죠. 그 다음에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었고,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석 분포가 또 연속적으로 나왔었죠. 네, 그런 4가지 증거들을 들어서 대륙이 붙었다 떨어졌다. 지금으로부터 한 3억에서 2억 5천만 년쯤 전에, 그죠? 그래서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하나로 붙었다가 그때 하나로 붙었던 초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 판게아라고 붙여주고 그렇게 4가지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원동력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에는 멘틀 대류설이 멘틀 상하부 온도차로 대류를 설명했다. 맞죠? 대류라는 건 뭡니까? 보통은 유체들, 즉 액체나 또는 기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뜨거워진 건 올라가고, 그죠? 차가워진 건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멘틀이 움직여서 그 위에 있던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는 것은 C의 증거다. 즉 해저 확장설의 증거다. 맞는 말이죠. 해령으로부터 새로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고지자기 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어떻게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맞는 걸로 고르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요.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와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점 A부터 D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림에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어디가 해령인지를 찾아줘야죠. 해령이 나타내려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위에 문제에서 했었죠?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뤄야 한대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진앙이라고 해놨죠? 그럼 이 동그라미가 바로 판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경계인지 여기가 해령인지 아니면 이쪽이 선생님이 지금 2줄로 칠한 쪽이 해령인지를 구분해 보셔야겠죠? 첫 번째 한 줄로 칠한 걸 해령으로 한다 그러면 양쪽이 대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2줄로 칠한 거 여기를 뭐라고 보셔야 된다? 해령으로 보고 문제를 푸셔야겠죠? 양쪽으로 지금 색깔이 해령에 위치한 지금 정자극기라고 나와 있는 회색이 지금 현재의 자극이죠? 여러분 정자극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정자극기다. 그러면 지구가 있으면 정자극기 모양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정자극기다. 적도가 있죠? 북극과 남극이 있고 요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북극 쪽이 무슨 극이지? S극이고 남극이 N극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역자극기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구가 있고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역자극기 때는 어떻게 된다? 안에 들어있는 자석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N극과 S극만 바뀌는 거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거죠.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옳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A 암석이 생성된 시기는 A 보이시죠? 지금 흰색이에요. 무슨 색 뭐죠? 역자극기네요. 지구 자기의 역자극기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 여기 역자극기 때 지구 자기의 N극이 N극이 어디 있죠? 북반구에 있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1번부터 우리 답이네. 그래서 1번 맞는 말. 그다음 2번 해저 암석의 나이는 암석의 나이를 얘기할 때는 어떡하지?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땠어?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기로 했었죠? 그러므로 해령으로부터 멀수록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A 볼까요? 해령으로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칸에 가 있어요. 4번째 칸. 선생님 써놓을게요. 4번째 칸.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C는 여기 해령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칸에 가 있네요. 그러므로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C가 더 나이가 많아야겠죠? A가 C보다 많다. 아니죠?
C가 더 많아야 되니까 틀린 말. 그죠? A 암석은 자, 남쪽 방향으로 가느냐? 자, 선생님이 요거 그림을 잠깐 확대해 볼게요. 우리 남쪽 방향, 북쪽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뭐냐면 자,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칠한 거? 지금 여기에 고지자기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줬는데 우리 그동안의 공부에서 아시죠? 화살표가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그러면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쪽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기가 북극이죠. 이쪽이 북쪽. 자, 북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동서남북을 표시해보면 자, 이쪽이 뭐죠? 북극. 이게 한글로 쓸게요.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죠. 자, 우리 동서남북 방향이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북, 남, 동, 서를 어떻게 했지? 옆으로 돌려놔야 되겠지? 반시계로 돌리지. 그러면 요 아래쪽이 뭐가 됩니까? 서쪽이고 위쪽이 뭐가 돼? 동쪽이 되겠네요. 동쪽이. 되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A는 어느 쪽으로? 해령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떡하니?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아래쪽은 방위상 뭐가 된다? 서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줄여서 남쪽이 아니고 뭐라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말.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죠? 선생님이 요렇게 한 거. 그지? 요거. 그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을 북극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자긋기 때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서 어떻게 정자긋기 때를 찾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A 암석이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 50부터 플러스 53일 거냐. 자, 지금 A 암석은 지금 사실 해령으로부터 그냥 얘가 요 지역의 땅이 사실 북반구와 남반구로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건 좀 힘들 거예요. 그쵸? 같은 해령으로부터 일정하게 움직였을 거고 그 사이에 어떡하죠? 정자긋기, 역자긋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지구 자기장의 N극과 S극만 서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우리는 이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어떡하지? 복각의 크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A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흰색으로 칠한 거 역자긋기 때죠? 역자긋기 때니까 일단은 여기서 뭐 각의 크기를 떠나서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써있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아니라 뭐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왜다? A가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흰색이라서 역자긋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이죠. 그 다음 5번에 B부터 D 암석이 생성되는 동안 해령은 자 저위도로 이동했냐? 자 저위도로 이동했다면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각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에서 D로 가는 동안 자 근데 문제는 암석이 생성된 기간 동안이라고 했으면 과거에서부터 현재로부터 와야 되는데 어디가 과거다? D가 과거다? B가 과거다? 어디가 과거다? 해령과 가까운 곳이 어때요? 현재랑 좀 가까운 거니까 나이가 어린 거죠? 야, B가 먼저.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떡하니? 각도가 플러스 45도부터 플러스 53도까지 각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커졌죠. 복각이 커졌으니까 이건 어떻게 저위도가 아니라 고위도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뭐 1번부터 바로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자극기, 역자극 때 지구 자기장의 N극과 S극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요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자 어떤 거 요렇게 그쵸?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정자극기에서의 북극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다음번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가는 마그마의 생성 조건. 우리 많이 봤던 그래프예요. 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라고 했는데 장소 A, B, C, D 이거 다 이제 매칭 시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령이나 열점 A하고 B 같은 해령이나 열점에서는 어땠죠? 해령이나 열점에서는 여기서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거? 그치. 니은이죠. 니은. 위로 올라오면서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사실 생성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뭐죠? 온도 상승.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압력이 어때? 압력? 감소? 압력이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죠? 물이 공급됐을 때죠. 물의 공급. 요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A와 B 같은 경우는 니은 바로 뭐예요? 압력 감소로 생기는 자 여기 해양지각이 녹았잖아요. 뭐예요? 현무암질 마그마였잖아요. 그제?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어땠죠? C? 여기가 이제 섭입대에서 여기로 내려가면서 어떡하죠? 함수강물이 들어가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물을 공급하니까 이제 디귿이 요게 이제 C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A, B는 니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C에서는 물이 공급된 다음에 여기서 어떤 암질?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어떻죠? 여기서 이제 밀도가 작아진, C에서 밀도가 작아진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에 뭐를 줘? 열을 주죠. 그러면 대륙지각이 녹았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돼 있으니까 얘가 녹으면 어때? 유문암질 마그마가 처음엔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문암질 마그마인데 어떻게 된 거? 기억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과정이 이제 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두 마그마는 D하고 C는 어떻게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올 때는 뭘로 분출한다? 그치?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출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 물었습니다. 가의 기억, 니은, 디귿 조건에 의해서 마그마 생성되는 장소를 나에서 골라 연결하면 우리 지금 연결했죠? 기억은 D 어때? 맞죠? 니은은 C가 아니라 뭐죠? A, B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이 뭐야? A, B가 아니라 C로 연결됐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의 ABC에서 모두 같은 종류의 마그마가 생성된다. 지금 선생님 설명했죠? 지금 A, B, C는 모두 다 현무암질. 그치? 여긴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고요. D에서만 뭐죠? D에서는 여기는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나오는 그 밖으로 분출될 때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 B, C는 모두 같은 종류의 마그마다. 맞는 말이고요. 나의 C와 D에서 형성된 혼합된 마그마가 지표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표면 부근에서 굳어지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게요. 화성암은 지표에서 굳은 화산암과, 그치? 화산암과, 그 다음에 땅속 깊은 데서 굳은 심성암으로 구별할 수 있었어, 심성암. 자, SiO2 함량이 많은 것부터 우리 외울 때 어떻게 했죠? 유분암을 안 사귀는 게 현명하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심성암은 화장을 섬세하게 하면 반할지도 몰라.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표 부근에서 굳어졌다는 건 둘 중에 뭐예요? 자, 화산암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혼합됐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 안산암젤이 돼야 되는 거죠. 섭노감이 아니라. 섭노감은 어떤 경우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틀린 표현이 되겠다.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오랜만에 우리 화성암의 산출 상태 요거 공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암기했던 거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4번 문제 가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상부멘틀이 대류에 의해서 나타난 판구조론. 자, 이거 뭐지? 이거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는 그치 멘틀 대류. 지금 가는 멘틀 대류설을 설명하는 거죠? 멘틀 대류. 여러분 멘틀 대류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통? 그치 연약권. 자, 연약권은 어디다? 보통 100에서부터 400km. 그치? 그래서 여기도 상부멘틀 일부인데 여기가 뭐야? 액체는 아니고요. 그치? 유동성 있는 고체죠. 유동성 있는 고체. 그래서 거기서 자, 이렇게 상승하는 곳에서 뭐가 생기고 발산형 경계가 생기고 이렇게 하강하는 곳에서 해구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판구조론에서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설명할 때는 자, 가와 같은 멘틀 대류설로 설명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자, 하와이 같은 것들이 문제였잖아. 하와이는 어떠니? 판 한가운데서 화성 활동이 있었어. 그러면 판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판 구조론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나의 뭐죠? 플룸 구조론이었죠. 자, 플룸 구조론. 여러분, 플룸 구조론은 일단 플룸 자체가 뭐죠? 물질의 흐름인데요. 물질과 에너지 흐름인데 지금처럼 외핵과 멘틀이 만나는 부분. 여기에서 어떡하지? 여기 지금 B라고 할게요. 여기서 뜨거워진 그 플룸이 어떡하지?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지금 B가 바로 그 부분이죠. 여긴 뜨거운 플룸. 그죠? 그 다음 A는 어떡하지? 지금 상부 멘틀에서 지금 여기서 배웠던 해구 부분이죠. 요게 이제 여기 부분인데 자, 차가워진 그 지각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가서 쌓였어. 자꾸 쌓이다가 이제 무거워져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부분은 차가운 플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 부분에서 이제 올라왔던 플룸의 일부가 옆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뭘 만드는 거니? 진행하면서 이렇게 열점을 만들어서 하와이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설명하는 바가 좀 다소 다르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은 뭘 주장한 거다? 판 구조론, 그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 자, 플룸 구조론은 어떡하지? 판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학설이었어요.
뭐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설명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와 하강부 사이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냐고 그랬는데 맞는 말이죠? 지금 얘기했듯이 상승부가 뭐죠? 상승부는 해령 같은 발산형 경계, 그지? 하강부는 해구 같은 뭐죠? 수렴형 경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니은의 나에서 지진파의 속도. 여러분 지진파의 속도는 어떨 때 빠르다고 그랬죠? 그치? 단단할 때. 탄성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자, A는 뭐였지? A는 차가운 플룸. 그 다음에 B는 뭐죠? 얘는 뜨거운 플룸이었죠? 뜨거우면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하니까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래서 A보다 B에서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라고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 그 다음 디귿에 나에서 A가 멘틀과 핵의 경계에 도달하면 B로 변하여 상승한다. 여러분 A가 지금 어떤 부분인데요? 핵과 멘틀의 경계에 도달하면 이게 도달해서 그냥 차갑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서 변하는 거라고 하기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데워져서 다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은 그냥 아예 생성되는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내려오는 힘 때문에 주변부 얘가 다시 올라가는 일종의 여기도 커다란 대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내려왔다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말의 의미를 좀 잘 보세요. B로 변해서 이런 말 들으면 제자리에서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제자리에서 여기 내려왔다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된다.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마치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려오면 물질이 많으니까 뜨거워진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번에서요. 그림 가와 나는 지층의 퇴적 구조라고 했죠. 여러분 가를 보니까 생각나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건열이죠? 건열. 건열하면 자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돼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툭툭 쐐기 모양으로 잘라진 이런 모습을 말하시는 거고 지금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역전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근데 건열이 만들어질 때 선생님 이런 표현 했었어. 아무리 건조하다고 해도 자갈이 막 쩍쩍 갈라지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건열은 비교적 입자가 어떡하지? 작은 퇴적 구조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쉐일이라든가 아니면 석회암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아시다시피 이거 뭐죠? 이거는 점이층리죠. 점이층리. 여러분 점이층리는 원래 어때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낙하 속도죠.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무거운 거는 어떡하니? 큰 거는 먼저 떨어지니까 밑에. 그 다음에 가벼운 거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구조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겠죠? 무거운 게 위가 있고 좀 가벼운 게 밑에가 있어요. 뭐 했어 이거? 역전이 일어났네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쌓인 순서를 보시면 B가 먼저 쌓이고 A가 나중에 쌓인 이런 모습이라고 아니죠. A가 먼저 쌓이고 그죠? 위에 거가 그냥 눈으로 보면 B가 먼저 쌓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A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B가 쌓여서 이 지층 자체가 어떻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유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비교적 깊은 물속이었어. 깊은 물속. 그래서 깊은 물속 요 구조에서 보시면 대륙붕, 대륙사면 어디? 이 B가 뭐죠? 이게 대륙대였잖아요. 대륙대. 대륙대 같은 요런 환경에서 누가 만들어진다? 점유층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럼 기억에 가의 퇴적 구조는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된 후 물밑으로 가라앉아?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이 된 게 아니라 물속에서 퇴적이 된 다음에 위로 융기해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된 겁니다. 물속에서 퇴적이 됐다가 위로 융기해서 건조한 환경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 다음 나에서 퇴적 구조는 A에서 B 방향으로 형성된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역전됐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의 퇴적 구조는 A보다 B에서 주로 자 여러분 나는 지금 A보다 B에서 주로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지금 대륙대 환경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깊은 물속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꼭 바다는 아니어도 돼요. 깊은 호수도 되고 그죠? 깊은 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바닷속에서는 대륙대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 그랬지. 대륙붕 보면 깊이가 얼마래? 100에서 200m 정도 깊이래. 우리가 물놀이 하는 거 생각하면 여기 대륙붕 빠지면 죽을 것 같죠. 엄청 깊은 것 같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깊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다. 전체 바다를 생각해 주라 그랬다. 전체 바다의 평균 깊이는 얼마다? 4,000m, 4km예요. 그러면 4,000m가 평균인데 100에서 200이면 어떡하지? 굉장히
얕은 물속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아마 저번에 어떤 문제에서 한번 풀었죠. 해시태그 할 때 대륙붕에서 연은이 만들어질 수 있냐 물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깊어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 바다 중에는 좀 얕은 물속이니까 파장이 충분히 긴 그런 파도가 생겼다. 그러면 대륙붕에서도 연은은 만들어지긴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대륙붕이 좀 얕은 데고 대륙대가 좀 깊은 바다라는 거를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